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저는 약자와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굴을 멋지게 성형하듯이 멋지게 성형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인생을 향유하기 바라는 차원에서 방송합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이 김태우입니다. 현재는 강서구청 당선자로 되어 있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당선자 신분인데 며칠 안 남았네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그는 공익 제보자로서 유명합니다. 정의의 사도다. 저는 그렇게 붙였는데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그 인생이 많이 남기는 했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 최고의 조직 청와대에서 당시 신분은 6급 주사였습니다. 그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거든요. 검찰청에 가면 검사가 있죠. 검사는 대개 5급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대개 4급, 3급 연수만 받아도 그렇게 직급은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검사 한 명당 뭐 두세 명 이렇게 있잖아요. 실질 수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검찰 사무관인데 수사관인데 이 수사관들은 대개 7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은 전문적인 그 수사 전문가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수사관들이 그 업무를 돕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력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아무튼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하면서 경찰로 검찰의 그 임무를 많이 넘겨줬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최고 강력한 조직 청와대에서 한 500명 안팎이 근무했다고 하죠. 문재인 시절에. 그런데 6급 주사로서 그 특별감찰관이었다고 하죠. 신분은 6급 주사로서 불공정을 고발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이죠. 그 밖에도 많은 그 뭐 환경부니 산업자원부니 그런 데서 확보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 임기하고 그렇게 임명직 임기가 같지 않으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들을 경질시키려고 임기가 남아 있는 박근혜가 이제 탄핵당한 바람에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 여러 그 비리가 고발되니까 감찰 단원이 그게 임무거든요. 그래서 유재수 전 부산시장 부시장이었죠. 부산시 부시장 그 밖에 이제 여기저기 뭐 금융 관련 그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에게 비위가 있다는 게 나오니까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찰을 무마를 시도했죠. 뭐 그 백원우다 그때 민정수석은 조국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센 조직이고 거기에 조국처럼 정말 뭐 차기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 밖에 많은 6급이면 아마 청와대에서 낮은 편에 속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거기에서 40여 건이나 되는 그런 공익 제보를 고발을 했는데 조국과 문재인의 부정을 그것도 정권 초기에 직격한다는 거. 6급 주사로서 이거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대개 조직 속에서 이 집단주의에 쩔어 살고 그리고 계급주의에 쩔어 살고 그리고 잘못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상사라 하더라도 그걸 배반하면은 배반자라는 소리를 듣고 배반자라는 소리는 이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 뭐 전라도 연합이라고 했지만 경상도 대통령 조국 역시 부산 사람 그리고 김태우도 경상남도 창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연을 생각하나 자기 직급을 생각하나 그리고 3대 정권에서 계속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이어서 문재인.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해서 조직을 배반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를 계속해서 연임을 시켰는데 그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이 조직 내에서 고발해봤자 이렇게 정의롭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뛰쳐나오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도 곧 나올 만한 15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몇 년만 참으면, 그리고 정권 초기였고, 그리고 하급직으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6급 주사로서 승진에 대한 열망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 계급이 깡패인 걸 많이 실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조직과 상관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남자들의 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조직 사건, 조국 사건 이후에, 뭐 이재명 사건 이후에 얼마나 그 상관이나 이낙연도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조직이나 상관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어찌 보면 조직이 범죄 집단 비슷하다 할지라도 조직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배반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했습니다. 검사도 어찌 보면 잘 못하는 일. 검사는 사실은 조직을 배반하고 나와도 그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처럼 생계직 직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관처럼 생계직 직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검찰들이 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권의 하수인이다, 정권의 하녀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과감하게 김태우처럼 반발하고, 조직을 반발하고, 상관을 반발하고, 그렇게 뛰쳐나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조직에 반하는 말을, 또는 상관에 반하는 말을. 바게스라는 사람이 있죠. KBS 기자인데 4년 동안 라디오에서 유력 인사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것,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들 특히 그렇죠. 조직의 대변인, 또는 남들이 듣고자 하는 말, 아니면 여기저기 관계를 다치지 않게 할 만한 상황에서의 자기 소신도 아니죠. 그냥 인터뷰하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 상관이 들으면 좋아할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속내를 얘기를 못합니다. 대개 이제 술집이나 가야 술 한잔 들어가야 좀 호기심도 발동하고 용기도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내뱉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취중진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술에 취했을 때 참말이 나온다. 그럴 정도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히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거기에서 자기 소신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추미애의 그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고, 공정을 지키려는 그런 차원에서 조국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김태우가 호응을 받고 강서구청에 당선된 거고, 양양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탈당해 있는 사람인데, 그가 돋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요. 민주당에 사실은 중진 의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처럼에 철도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냥 집단을 흔들어도 그 소수파의 중진들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조직 논리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직맨이 되면은 어찌 보면 자기 간 쓸겨 빼놓고 자기 말을 못 하는 거죠. 말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김태우처럼 뛰쳐나가서 자기 혼자, 더군다나 40대 가장이 검찰처럼, 검사처럼 나가면 변호사도 못 하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연금도 받을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 6급으로서 승진하려면 아직도 창창한데, 인생도 창창하고 앞길이 머나먼데, 정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뛰쳐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태우는 했죠. 그럴 만한 배짱이 있었단 이야기죠. 그럴 만한 정의감이 있었단 이야기죠. 진짜 그가 공익을 위했느냐 어쩌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차원에서 저는 문재인이 망친 게 한두가 아니고, 외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망친 게 한두가 아니지만, 정말 서글퍼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공정이라는 거. 말은 참 기회는 어쩌고
실천은 어떻고 정의 말로는 살고 살았죠. 노래를 불렀죠. 그러나 우리나라 신뢰도를, 정의를, 공익을 망친 사람 조국 아닙니까? 얼마나 천사 같은 말을 했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얼마나 말은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취임사에서 한 말, 그가 도중에 한 말, 그거다고 저는 틀어져서 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거. 그래가지고 이 정말 정의를 위하는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부안해도 가는 국민들이 그쪽으로 휩쓸리게 하는 거. 어디서 보면 무슨 여자들이 뭐 인상이 좋다는 여자들이 말이 중요합니까? 김태우처럼 발로 뛰는 게 어렵죠. 그래서 김태우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으로서 승리를 거머쥔 거죠. 조국과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과 대결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조국 어때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어때요? 지금 이제 고생할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나 김태우는 그 앞길이 구만리 장천처럼 창창하잖아요. 그가 여론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태우처럼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김태우의 행동이 옳아. 그래. 김태우처럼 하는 게 정말 용감한 사람의 행위야. 저렇게 인생을 걸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정말 얼마나 정의감에 불타겠는가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는 여론의 승리, 그 다음에 정의의 승리로서 유튜브 열어가지고 생계를 해결했잖아요. 지금 몇 년 안 되는데도 저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76만 2천이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계를 거뜬히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실천했잖아요. 이 정의의 방송, 어찌 보면 공익 제보자로서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 방송이, 개인 방송이 공익 방송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 제보 얼마든지 하라. 어디서 뭐 비리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해서 또 계속 터트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 신뢰를 회복하는데 이 조국이나 문재인보다 더 귀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언론과 대결해서, 부당한 언론과 대결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 측면도 대단하죠. 이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들, 언론인 중에서도 철학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편다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사는 전주 옆에 삼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슈퍼 살인 사건이던가요. 그런데 그게 진범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옛날 조사해 놓은 거 그걸 부정하기 힘들어서 경찰들 그 사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하는 걸 문제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검찰 내에서도 다음에 재수사해 가지고 재심하는 데서도 옛날 검찰이 해놓은 걸 뒤집는 게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검찰들 뭐 한 2,000명 안팎 되던가요? 판사들도 뭐 몇천 명 안팎 되던가요? 변호사도 한 3만 명도 안 되죠. 한 2만 7천 명 안팎 되던가요? 그런데 이 법조계 전부 다 현직과 변호사까지 통틀어야 뭐 한 4만 명 안팎 되는데 그 사람들 어찌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스카이가 거의 꽉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연까지 연결하면, 학연과 지연 연결하면은 이리저리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김태우는 그 하급자로서 그걸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인생이 더욱더 꼬일 수가 있고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처럼 나와서 용감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삶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의가 지지를 받으니까 국회의원에도 또 출마한 적이 있잖아요. 강서구. 그런데 2년 전이던가요?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됐죠. 강서구청장에. 어찌 보면 뭐 요즘은 국회의원이나 이 구청장이나 뭐 막상막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시장이나 구청장으로 가는 수도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재판 중이죠. 이거는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이 비밀 누설을 했다는 그런 혐의로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죠.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징역 검찰에서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달 뒤 8월에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김태호나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이건 공익이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보한 거다. 무슨 비밀이냐? 그 비밀이라는 게 보호해야 할 비밀적 가치도 없는 것이다.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유죄수 감찰 무마라든가 그가 제기한 한 40여 건 대단하죠. 정권 초기에 아마 눈에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문재인도. 그 다음에 이걸 조직 내에서 제보해가지고 신고해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것, 재판할 것이라는 걸 다 못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터뜨렸다. 그리고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 때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구청장 선거 당선되지 않았냐.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해 준 거다. 용서한 거다. 그러나 그 인생은 아마 유동적이고 이 재판관계도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지켜볼 일인데 아무튼 선택의 연속인 이 인생에서 정의가 정도라는 것을 이 조국하고 김태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조국의 인생도 어찌 될지는 모르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모르기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행로를 볼 때 김태우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저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느려도 정의가 이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김태우 스타일이 인생 성형에서 더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그리고 유튜버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정말 가시밭길을 선택해가지고 감으로써 정말 꽃길만 가려고는 조국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말로는 천사 같은 사람 말이 어렵습니까? 발이 훨씬 어렵죠. 가시밭 가면 한 걸음만 가도 가시 하나만 찔러도 천하가 아픈 듯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극의 길을 김태호는 잘 걸어봤잖아요. 그만큼 배짱이 있고 정의감이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김태우 정치인이자 유튜버자 공익제보이자 정의의 실천자인 이 사람을 방송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